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당초 집권 여당은 이렇게 말해왔었습니다. 야권이 주장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급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갑자기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와 같이 오전 중에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원내 수석께서 지금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그 예상을 미리 하지 못했던 듯해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더니 오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거 없다. 이런 입장 선회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요즘 여권이 보면 참 오전 이야기 다르고 오후 이야기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 너무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투쟁 계획들을 지금 다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단식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 송원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어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각보다 꽤 높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보면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여권 내부의 지지자들도 더 많이 욕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여권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특검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아마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나온 거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주요 거론된 인사들이 예. 대부분 친문 인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친명계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되레 국민의힘에 지금 중진들이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즉 이 상황을 수사해봤자 핵심적인 친명계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되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마 전략적 판단이 내부에서 서지 않았냐. 그래서 아마 통일교 특검을 이례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수사란 게 참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해보면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의 저렇게 자신감 있게 받겠다는 주장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 말씀은 그 대통령실 집권 여당, 정확히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통일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별 문제 없을 거다. 그럼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던 게 지금 집권 여당 내부의 역학 구조에서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의 힘이 좀 더 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이거 통일교 특검이라는 사안은 당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결국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할 텐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찰의 최고 수장이 누구죠? 지금 또 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예. 그럼 아마 나름대로 이 수사 정보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권이 입수를 했을 것이고 예. 대충 지금 초기에 수사 이 정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예. 여권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아마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격 수용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뭔가 이게 여야가 어떤 이 야당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뭔가 좀 시간이 있게 마련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에는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격적으로 이제 한자지면 갑자기 이제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오면서 급선회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 성춘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 보면. 근데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사실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목소리 크게 냈었는데
친문이 받았을 것 같다. 친명이 통일교 특검 원한다는 취지 얘기도 했어요. 물론 뭐 상대당이 갈라치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문이 연루됐다로가 주장하기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에는 뭐 그것도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혹은 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정말 친문만 엮여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일단 전 갈라치기가 맞다고 보고요. 예. 일단 지금 입건된 분은 3분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은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뭐 그 이른바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났거나 연락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당연히 친명 의원들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건된 3명, 그중에 민주당 인사가 2명이잖아요. 예. 전재수 전 장관 이외에 임종성 전 의원은 7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찐명 중에 찐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된 3명 중 민주당 인사 2명인데 이거 특검하자 친명 아닌 친문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아니죠. 이미 그 둘 중에 한 명이 친명인걸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도 친문 인사 맞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해수부 장관입니다. 이 정도면은 친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친명 인사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친문을 솎아내기 위해서 친문만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일단 2가지 정도 절정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 예.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더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67%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도 지금 기사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인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그 TM 트루마더라고 하는 한학자 총재는 결국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로 선택했다고 한 거 아니야? 참어머니요? 예. 예, 참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많은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명명백백히 밝힌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니야라는 판단에서 아마 저희 당 지지자들이 좀 더 높은 찬성 지지율을 보여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걸 보고 아마 지도부에서도 그러네. 아마도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좀 더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전재선 전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이나 진짜 결백하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예. 물론 그분들은 계속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거 받아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하는 거지 아까 뭐 천안어머니 얘기하는 특정 계파 갈라치기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치훈 대변인,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의심병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제 생각에 여론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다고 해서 통일교 특검을 받았다기보다 무게중심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권 여당 혹은 대통령실과 청와대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의혹 있는 사람 전수조사 해보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받았는데 네. 지금까지 경험상 진짜 아까 이현정 의원 말처럼 수사는 생물이어서 드루킹 특검만 해도 사실 뭐 이제 민주당 반대로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쪽 발본색을 하겠다고 드루킹 특검했다가 되레 역풍 맞은 게 있어서 이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죠. 모르는 건데 내부 조사할 때는 그리고 다 결백하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외의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통일교가 예전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이런 것들 사업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습니다만 그게 좀 더 본격화되고 좀 더 펼쳐진 거는 2022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뭔가 통일교의 그 종교의 그 기세가 많이 위축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2년부터 확장됐기 때문에 그럼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 훨씬 더 많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천하람 의원의 저 발언, 원내대표의 발언은 갈라치기다, 친문 친명 갈라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간 통일교 특검을 가장 강하게 말했던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또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하냐, 특검 추천에 대한 이 앞으로의 조율 과정, 진통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님, 아예 야당에서는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얘기하면 A를 얘기해야지 왜 자꾸 뭐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그럼 뭐 예. 어떤 얘기까지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이번에 3가지 특검이 있었잖아요. 이 3가지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배출한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미 조금 그 입건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두 정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저는 합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맞다. 국민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 그 행정처와 관련해 가지고 예.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대장동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반면에 또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 그러면 특검에서 나중에 되게 뭐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속내는 아마 통일교 특검 받고 그러면 2차 종합 특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더 밀렸을 경우에는 가장 원치 않는 방식의 특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1고의 가치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읽어가지고서 이제 그게 타당성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자체가 이 사건을 지금 그냥 당리당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법리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이건 사건이 특검에 적합한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도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당이니까 이걸 또 물타기하고 시간 미루기하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사실 민주당하고 대법원이 불편한 거지 대법원이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까지 열어놓고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일파만파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통일교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당이 했던 주장 그대로 대입시켜가도 게이트급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같이 언급하는 건 그때도 민주당이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유야무야 돼가 시간 미루고 이러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이 아우러지니까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고 이거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켜라. 이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사안에 딱 정확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격적으로 수용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거 민주당식 지연 전술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특검을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받겠다고 하긴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출범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지금 경찰의 수사식에 여야 정치인들이 도대체 한학주 총재를 진짜 만났는지 가평 통일교 본산 천정궁은 갔는지 이 근본적인 물음부터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자서전 500건 구매한 것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천정국 출입 기록이 있다고 직접 만난 적 있으신지?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천정궁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겠습니까? 다 이제 정치인 연급인데 특별히 제 이름을 갖다 앞에다 놓았겠죠. 통일교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늘 저희 정치시간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에요 마찬가지로 한학자 총재 만났냐고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즉답은 안 했고요. 전재수 의원도 경찰 조사 받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이 책 500권 통일교 유관기관 최종결정권자 윤영호 이 책, 돈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여전히 확실히 금품이 오왔다는 정황은 아직 안 나오더라도 여러 책 관련 돈 관련 얘기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근거는 통일교가 뭐 정치인들을 만난 거는 뭐 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정궁, 저 가평에 있는 거기를 갔느냐 마느냐가 아마 가장 1차적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전재수 의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저 질문을 지금 방송 나갈 때마다 받고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예. 본질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의원들 중에서 천정궁에 방문한 사람들이 누군가? 왜냐하면 천정궁이라는 게 저기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같이 간다든지 예. 미리 예를 들어서 허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이 통일교 측에서도 명단이 있을 겁니다. 출입문이요? 그런 출입문 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게 이제 1차적인 수사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것도 면담 기록이 있을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밝혀지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워낙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받겠다 집권 여당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에게 불리할 거 없다는 판단이 실제로 어떤 수사 결과로 이어질지 집권 여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이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